다음 기사는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장면인데 기사를 먼저 좀 확인해 보죠. 대정부 질문이 어제 교육사회 분야로 다 끝났어요. 근데 3일 내내 사실은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어제도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질문이 오갔다 그러죠. 김민석, 한동훈. 정치할 운명 예감합니까? 저에 대한 과한 관심입니다. 본회의장 달군 설전이다. 어제 뭐 설전이 있었어요. 자, 그럼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복수로 등장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제가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해가 있으시면은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본인의 화양연화, 전성기, 요즘 표현은 뭐 리즈 시절,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오히려 제가 섭섭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저런 설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신정현 전 의장.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정말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3일 동안 열렸는데 한동훈 장관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예.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우선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이제 이미 스타성을 충분히 갖춘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 저렇게 도드라지게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도어 스태핑 거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요. 그 기자들의 질문들도요. 사실 정치인들이 받아도 매우 민감한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민주당이 들으면 쓰라린 아픈 답변들이 참 많죠.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바라봤을 때는 아마 가장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느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얄밉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출마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한동훈 장관에게 더 많은 어떤 질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 혹은 뭐 약점을 노출시키려는 이유는 아마 정치인으로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아마 사전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체급만 높아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시민들이 더 많이 회자하게 되는 상황으로 좀 몰고 간다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왜 체급을 높여주는 겁니까? 근데 그걸 알고 또 있으면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고 더 세게 질의를 하는 의원들마다 후원금이 꽉 차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후원금에 대한 이거는 뭡니까? 부분들도 서로 상생입니까? 그럼 양쪽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또 정치인으로서 주목받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을 강하게 치면 칠수록 본인의 어떤 정치적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또 이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활용하는 겁니까 지금? 반대로 또 활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한동훈 장관한테 압박하는 질문을 하는 민주당 의원은 그게 공개가 되고 언론에 많이 나오면 본인의 후원금이 많이 올라가고 한동훈 장관은 체급이 커지고 뭐죠 이 상황은?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김철현 전 연구위원께요. 한동훈 장관 결국 내년 총선 등판한다고 보십니까? 아마 계속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한동훈식 정치는 시작됐다고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본인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을 하려면 총선의 대표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제일 적임자에 해당하는 지금 거거든요.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땐 그렇게 근데 보이십니까? 전체 이제 총선 전체를 뭐 리드하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스타성과 그 전국 인지도 그리고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민주당에 한 번도 밀리지 않는 그런 당당하게 자기 소신 밝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 지지층들이나 국민 전체로 이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내년 총선에 나가봤자 예. 사실은 이제 총선의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배지를 한 번 더 달고 그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속 어떤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들 아니면 어떤 법치의 어떤 그런 것을 뭐 정착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하고는 아마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여러 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관이랑 법무장관 잘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이걸 판단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기를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든지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에서 내려오도록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아마 예. 총선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정체 선거를 끌면서 이제 뭐 국회의원에 국회를 입성할 수도 있지만 예. 아마 법무부 장관을 좀 더 하다가 아마 다시 뭐 좀 더 뭐 국무총리라든가 다른 형태로 다른 아마 대권에 형태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두고 그런 시나리오를 두고 좀 고민하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합니다. 교대진 변호사. 네. 일단 출마 가능성 총선 중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지금 그리고 김시원 전 연구원이 방금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이 장관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려오길 가장 바라고 있다 지금.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정치는 할 거는 분명하고요. 뭐 예.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오. 뭐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신정현 부위원장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응원을 받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겨냥한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 들으면 이른바 이제 보수층에서 들었을 때 이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들릴 만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응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도 솔직히 이게 되게 예민하게끔 예민한 반응이 나오게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말리는 겁니까? 휘말리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예. 자신의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어필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마지막 목표가 어디인가에 관련된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회의원으로 끝날 건지 누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대권까지 예. 생각을 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한번 그냥 빼지다는 거에 대한 만족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다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내는 자리에는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두 분의 약간 교집합이 있어요 지금. 그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하여튼 아까 신정현 전 부의장이 분석해 주신 서로 상생이다 결과적으로 후원금 모이고 세금 높아지고 뭐 이런 상황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듣고 보니까요.